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레이저 핵융합 기술.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포기했던 고체 레이저의 빔 결합 방식. 저는 끈질기게 24년 동안 해왔고 어려운 것이 곧 즐거운 것이라 여기며 살아온 우리나라 1세대 레이저 연구자. 그의 도전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K과학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날마다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있는 이곳. 대전에 위치한 카이스트. 기초과학에서 실제 응용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발전을 이끌 꿈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ED 오실레이터 쪽은 지금 현재 외부의 먼지가 모두 차단된 이곳에서는 찰나의 순간에 엄청난 에너지를 내는 레이저 연구가 한창인데요. 레이저를 통과하고 나면 7나노줄이 된다는 얘기지. 이것은 이제 이 금강 레이저 시스템의 씨앗 역할을 하는 씨앗 레이저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제일 최종적으로 주중폭기에서 100ml줄을 얻어내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레이저빔 결합을 이용해 인류의 오랜 꿈인 핵융합에 도전하는 공홍진 교수입니다. 레이저 핵융합에 필요한 고출력 레이저를 얻기 위해선 가장 먼저 씨앗 레이저에서 시작합니다. 이 시더 레이저는 반도체 레이저에서 시작을 해서요. 연속파 레이저를 발생을 시키면 파이버를 통해서 여기 어쿠스토 옵티컬 모듈레이터라고 해서 이 연속파를 펄스 레이저로 바꿔주는 장치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장치를 이렇게 통과해서 나오게 되면은 이제 0.1 나노줄 출력이 되고 여기 있는 광섬유 증폭기를 통해서 7 나노줄까지 증폭을 하게 됩니다. 예, 꺼주세요. 씨앗 레이저에서 나온 레이저 빔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증폭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초록색이 이게 펌핑 레이저 빛이구나. 씨앗 레이저에서 나온 레이저 빔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증폭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본격적인 증폭에 들어가기에 앞서 레이저 광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보호 안경을 반드시 착용합니다. 이 보안경을 쓰시는 이유는 뭔가요? 7나노줄의 시더 레이저 빔이 리젠 앰프에서 이제 증폭이 되고 나면은 이제 0.5 밀리줄이 돼요. 0.5 밀리줄부터는 이제 위험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보안경을 써서 눈을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 장비를 단단히 챙긴 후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좁은 공간에서 레이저 빔을 발생시키기 위한 첫 번째 증폭을 실행하는데요. 여기 건들면 진동이 온다고. 다리도 움직이지 말고 손가락만 움직여, 손가락만. 네, 이것이 이제 리젠 앰플리파이어인데 시더 레이저에서 나온 그 광선이 여기에서 반사해가지고 끝에 있는 거울과 저 끝에 두 개의 거울 사이가 공진기가 돼 있어요. 그 시더 레이저 빔이 들어와서 이 안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증폭이 되느냐, 증폭률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 동안만 왔다 갔다가 뽑아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 이 리젠 앰플리파이어예요. 재생 증폭기를 통해 레이저 빔이 공진기 안에서 15번 정도 왕복하는 과정에서 높은 에너지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후 1차로 증폭된 레이저 빔을 주 증폭기에 넣어 더욱 강력한 레이저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가이드 레이저입니다. 이제 주증폭기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주증폭기로 이제 넣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레이저를 가이드 레이저로 써서 정렬해 놓고 거기에 여기서 증폭된 레이저를 오버랩 시켜서 이제 온라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증폭된 레이저 빔과 똑같은 각도, 똑같은 위치로 입사해야만 증폭할 수 있기 때문에 정렬 작업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사시켰잖아. 여기 들어온 높이하고. 장치 하나하나의 높이까지 꼼꼼하게 따지는데요. 일단 이거 그 이유는 바로 사소한 차이가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레디안으로 마이크로 레디안에 해당하니까 도로 치면 우리가 익숙한 도로 치면 15,000분의 1도 정도 될 거예요.
아, 15,000, 16,000분의 1도 정도. 정말 작은 단위네요. 네. 아, 그게 어긋나게 되면 효율이 확 떨어지죠. 아, 그러니까 그 정도 이내로 맞추려고 애를 써야 돼요. 네. 강력한 에너지를 얻는 만큼 복잡하고 정밀한 과정이 필요한 고출력 레이저. 공홍진 교수는 이것을 이용해 큰 꿈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수소와 수소의 핵을 이제 이렇게 만나게 해서 융합시키는 게 이제 핵융합이라고 이제 보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핵융합 에너지를 쓰자. 근데 1억도로 올라가야 핵과 핵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1억도가 이렇게 인공적으로 올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레이저 출력을 키워서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볼록 렌즈를 써서 초점에 딱 모으면 1억도 올릴 수 있겠다. 192개의 레이저를 한 점에 집중시켜서 수소연료의 온도를 높여 1억도를 만들면 인류의 오랜 꿈이었던 레이저 핵융합 점화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현재 핵융합 에너지를 향한 전 세계 선진국들의 새로운 도약은 시작됐습니다. 공홍진 교수는 핵융합에 필요한 고출력 레이저를 얻기 위해 작은 레이저 모듈 4개를 병렬로 결합한 빔 결합 기술을 실증했는데요. 현재 지금 싱글 패스로 1.075kW가 나온 것이지. 이젠 와트급을 넘어 킬로와트 수준에 도전하는 공홍진 교수. 현재 주중폭탄 한 번 통과해서 나오는 증폭된 광량이 1.075kW이기 때문에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는 뭐냐면 192개의 라인들이 있어요. 2mm 되는 구슬에 초점이 이렇게 맺혀지는 건데 그럼 한 개 라인의 그 에너지는 25kJ 그리고 펄스 폭은 10나노세컨드 그다음에 반복률이 이제 중요한 건데 10Hz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내 목표예요. 그러면 현재 기술로는 25kJ를 한 레이저를 못 만들어요. 기껏해야 100주를 만듭니다. 그러면 병렬로 뭐 250개 또 앞으로는 25개만 합하면 레이저 핵융합용 레이저는 뭐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홍진 교수는 레이저 연구 1세대로서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한국 레이저 연구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연구에 뛰어든 지도 어느새 45년이 됐습니다. 사실 그의 레이저 외길 인생은 대학원생 시절에 찾아온 우연한 만남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을 때는 이제 고체 물리 이론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이상수 교수님이 이제 저를 불러서 찾아갔더니 뭐 레이저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레이저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연구 시설이나 이런 기반은 하나도 없지 않았나요? 레이저는 본 적도 없고 레이저 얘기도 별로 들은 적이 없고 그냥 우리 지도 교수가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라는 거 한대는 동위원소는 알잖아요. 의료용으로 많이 쓰이니까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하면 효율이 엄청 좋고 국산화도 가능하겠다. 이제 이런 희망을 갖고 한번 달려들자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죠. 도전 정신이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건 과학자는 도전 정신이 생명이죠. 네. 언젠가 성공할 거라 믿었던 그의 뚝심이 16년이 지난 1994년 마침내 통하게 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핵융합 연구에 필요한 테라와트급 레이저를 개발하게 된 거죠. 네, 이것이 이제 신명 원 레이저 시스템이라고 이제 당시에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레이저고요. 우리나라도 레이저 핵융합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레이저 핵융합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한데 그때에 필요한 이제 레이저를 만드는 것이죠. 이론으로 시작해 실제 레이저를 만들기까지 그 순간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공홍진 교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설치한 신명 원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테라와트급의 신명 레이저는 과학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나아가 꿈의 에너지 핵융합 기술까지 도전해보려 했는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큰 시련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94년도에 이거 끝나고 나서 과기처에서 장관이 이제 서로 바뀌어가지고 그 장관, 새로 된 장관이 이제 그 레이저 연구는 그만해라 해가지고 연구비가 끊겼습니다. 네. 많이 아쉬우셨겠어요? 뭐 많이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죠. 네. 일생의 도전 과제로 삼은 것이 레이저였지만 갑작스러운 연구비 중단으로 모든 것을 멈춰야 했는데요. 누구도 성공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기에 그의 연구에 관심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기처의 차관을 만나서 이제 하소연도 해봤고 또 담당 조정관도 만나서 하소연도 해봤고 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레이저 연구가 상당히 어렵게 된 것이 그런 정책적인 과기처의 정책이 그렇게 세워져서 이 연구를 하기가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란 없는 법. 이대로 레이저 연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제일 작은 한반도 형상을 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가 한 15마이크론 레이저 중에 극초단 펄스 레이저가 있어요. femtoseconds라는 게 있는데 그 femtosecond 레이저를 가지고 나노 사이언스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 기술을 우리가 확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출력 레이저 연구의 꿈을 놓지 않고 다양한 레이저 연구 분야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혀나간 건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라이다. 요새 이제 자동차에 많이 달려 있는 그 레이저 레이다. 그것도 개발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우주선에서 이제 지상을 내려다 봐가지고 분광 스펙트럼을 분석함으로써 뭐 여러 가지 응용 분야가 많은데 이제 화생방 오염도를 측정한다든지 또 그 기름 유출된 곳을 탐지한다든지 농작물의 현황을 본다든지 산림의 구조 같은 거 보는 거 그러한 데 쓰는 초분광 분해 기술이라고 그런 것도 제가 개발을 했고. 공홍진 교수가 손을 뻗은 연구 분야는 또 있습니다. 교수님, 레이저 침 샘플 제작 받겠습니다. 다소 특이한 모양의 물건을 꺼내는 연구원. 이거는 이제 레이저 칩인데요. 이 앞에 있는 게 여기 보이는 게 레이저 다이오드가 여기 들어가 있고 이 케이스 안에 이제 전자 회로가 들어가서 혈자리에 딱 놨을 때 재래식 금속 침하고 효과를 같이 줄 수 있는 레이저 침이에요. 우리나라에선 아직 생소하지만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이미 상용화돼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 레이저 경락 자극기인데요. 대학생 시절 편찮으셨던 어머니를 위해 침술을 배웠던 공홍진 교수는 레이저와 침술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2년 동안 연구한 끝에 레이저 경락 자극기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레이저 침이 비침습적이니까 좋기는 좋은데 너무 비싸니까 이걸 저렴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번에 아주 간편하게 아주 가장 값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레이저 침이 되겠습니다. 늦은 오후. 평상시보다 조금 서둘러 퇴근하는 공홍진 교수인데요. 이른 퇴근이신데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네, 탁구 치러 갑니다. 운동하시는 걸 원래 좋아하시나요? 예전부터? 근데 저는 뭐 운동을 좋아합니다. 아주. 그러면 어떤 운동 하셨어요? 대학교 때는 태권도를 주로 했고 3년 전까지는 테니스를 열심히 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스키를 열심히 해서 스키 강사 자격증도 따고 젊은 시절부터 만능 스포츠맨이라 불리던 그의 연구 동력은 바로 운동입니다. 안녕하세요.
3년 전부터 아내와 함께 운동을 하기 위해 탁구를 치기 시작했다는 공홍진 교수. 그가 연구뿐만이 아니라 운동까지 열심히 하는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장 내시경을 쭉 해보니까 이제 뭐 저한테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말기암이다. 뭐 오래 살아야 뭐 3개월 산다. 뭐 그랬다 그래요. 말기암으로 인한 시한부 선고는 그와 가족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발견 후 일주일 만에 수술을 할 정도로 그의 건강 상태는 매우 위중했는데요. 아침에 7시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새벽 12시 반에 실려 나왔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암 선고받으면 다 죽음이죠.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좀 특종이라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년 반 뒤 임파선의 암이 재발해 두 번째 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두 번 찍게 된 공홍진 교수. 인류에 도움이 될 연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일념 하나로 레이저 핵융합이라는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데요. 땀이 많이 나가지고. 운동 효과 확실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막 뛰니까 건강에 좋죠. 연구도 열심히, 운동도 열심히 제2의 도약을 꿈꾸며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꿈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가 한창인 이곳. 고출력으로 레이저 빔을 쏟아보면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돌려가지고 다시 용기에다 넣어놨던 거고요. 지금 그거를 주사기로 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고품질 레이저 빔을 생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이 있다는데요. 증폭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고출력으로 만들어지면 파면을 많이 왜곡시키는데 여기 위상공의 거울, 초점에서 반사되는 그러한 파면을 쓰면 찌그러지는 것이 자동적으로 깨끗한 평면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개의 레이저 빔을 병렬 결합하는데 아주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 유술과 같은 거울 역할을 하는 액체 셀이에요. 고출력 레이저 빔이 발생하면 파면이 왜곡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위상 공액 거울을 넣어주는 것이죠. 파면의 왜곡 문제뿐 아니라 병렬형 레이저 빔 결합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각 레이저 빔이 만들어내는 위상을 맞춰줘야 하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홍진 교수가 나섰습니다. 최근에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 것이 바로 이 장치입니다. 이 오목 거울을 쓰면 들어오는 광선과 초점 맺히는 광선 두 개가 간섭을 일으켜서 이 위상을 제어하게 돼 있고 그 위상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제가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오목 거울을 통해 위상 공액 거울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파동의 성질을 제어하는 아이디어를 2003년에 세계 최초로 발견한 공홍진 교수. 파면도 깨끗하고 위상도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들 병렬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병렬 빔 결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원하는 출력 이걸 마음대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레이저 핵융합용 레이저 드라이버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레이저 가공용 레이저도 상당히 고출력, 고에너지인 레이저 빔을 만들 수 있어서 앞으로 활용도가 매우 크게 기대가 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학교가 아닌 기차역에서 공홍진 교수를 만났습니다. 어디를 가는 길일까요? 제가 하는 연구를 이제 내년부터 한동대에서 하기로 하였고 제가 하는
그 레이저 시스템 그것을 이제 한동대에서 새로 구축을 해서 거기 있는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레이저 한길 인생 45년. 핵융합이 가능한 고출력 레이저의 꽃을 피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홍진 교수의 꿈을 응원하며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고마운 사람이 있다는데요. 그의 꿈이 계속 이어지게 될 포항의 한 대학교. 동료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반갑네. 그에게 있어 선물 같은 존재는 바로 대학 시절 그의 레이저 수업을 들었던 제자 유태준 교수입니다. 25년 전에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 심사위원 해주신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5년 됐구나. 예, 97년에 그때 제 박사학위. 보기만 해도 흐뭇한 제자입니다. 뭐 다 잘하고 있는데 뭐 나보다 더 잘하는데 뭐. 그때는 제가 고은진 교수님 하시던 연구들을 많이 이어받아가지고 그 고은진 교수님 하시던 연구 분야가 순수 과학뿐만 아니라 현재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레이저 사양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마침 그동안 이곳에서 연구하면서 산업계랑 같이 협력하면서 특히 레이저의 출력과 에너지가 높아야 되는데 그때 빔 결합 기술이 굉장히 요구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은 교수님 하는 연구를 이어받아서 산업계의 필러라는 그런 레이저를 상용화하고 개발하고 싶은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곳에서 유태준 교수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펨토초 레이저인데요. 짧은 시간에 높은 출력의 레이저 빔이 나오기 때문에 매우 정밀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출력 레이저 연구를 하고 있는 공홍진 교수가 함께 연구를 해서 조금 더 좋은 연구 결과를 얻는 것이 새로운 목표입니다. 우리 때하고 이제 환경이 너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전 세계하고 어깨를 나란하게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과 주위 환경이 다 돼 있어서 아주 뿌듯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아마 전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옆 비어있는 연구실로 그를 안내하는 유태준 교수. 이곳이 바로 공홍진 교수의 새로운 도전이 이루어질 연구실입니다. 메인 연구들은 저쪽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 이유가 그 냉각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쪽에 다 와트급을 킬로와트급으로 병렬형 고출력 레이저를 만들고자 하는 그의 항해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10년 전에 기억나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 여기서 다 비었죠, 여기가. 컴퓨터였었는데 이제는 10년 지나고 나서 고은진 교수님 그러니까 카이스트에서 지금 연구를 해오던 빔결합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여기 이제 한동대로 와서 우리 유태준 교수가 새로 레이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거를 곧 실험적으로 증명할 계획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 레이저 1세대 연구자가 된 공홍진 교수. 모두가 포기하고자 할 때 홀로 싸워 마침내 레이저 핵융합이라는 꿈의 에너지의 첫걸음이 됐습니다. 더 높은 출력의 레이저를 얻는 그날까지 그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교수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멋있네요.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 불리는 레이저. 이것을 이용해 꿈의 에너지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차세대 초고출력, 초고에너지, 초고반복률의 레이저가 되면 우리 인간 문명을 아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귀한 기술이 될 줄로 믿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학자들은 개척자 정신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못했던 거,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도전해서 그거를 이루어내는 그런 일이 즐겁다고 생각을 합니다.